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이동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 운임은 2019년보다 17%, 국제선은 30% 올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S&P가 미국 경제가 얕은 침체에만 빠져도 기업 파산율이 2배 이상 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무부가 각 기관들에게 영어에 미숙한 이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김치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36곳의 라이선스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이동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동 인구는 늘었는데 항공기 운항은 줄어들면서 국내선 운임은 2019년보다 17%, 국제선은 30% 올랐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자동차뿐 아니라 비행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 인구는 거의 5,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9%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연휴 동안 여행길에 나서면서 업계 인력과 여객기는 부족하고 운임료는 더 높아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달 18일부터 30일 탑승객이 55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9년 규모와 비슷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12%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오는 27일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바쁜 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 역시 18일부터 29일 탑승객이 600만 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9년 수요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 인구는 늘었지만 항공기 운항은 줄어 운임은 2019년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보업체 서리움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전후 8일 동안 운항기는 2019년에 비해 13%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애플리케이션 호퍼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미 국내 운항요금은 지난해보다 17% 올라 2019년 가격과 비슷합니다. 국제선 요금은 2019년보다 30% 높은 수준입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는 미국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A는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버스와 기차, 대형 선박으로 이동하는 미국인들은 14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3% 늘어난 것이고 2019년의 96% 수준에 해당합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글로벌 항공업계와 당국이 여객기 조종실의 인원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꼽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과 영국, 뉴질랜드 등 40여 개국의 항공업계와 당국이 여객기 조종실에서 조종사를 1명만 두는 비행 허용을 UN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2027년이면 조종사 1명으로 운영되는 단일 조종 비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협회는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제조종사협회 회장 토니 루카스는 조종사가 1명이면 긴급 상황에 휘말릴 때 대처할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 이 변경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매일 비행기를 모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단일 조종사의 운항은 일단 이착륙 시가 아닌 순항 시점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착륙 시에만 2인 조종을 하고 순항 시점에는 조종사가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기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조종사가 1명 더 탑승에 대기하는데 이 경우 1명의 조종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궁극적으로는 모든 비행 시에 조종사를 1명만 두겠다는 건데 업계는 조종사가 지금처럼 전체 운항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완전 자동화 기술로 운행되는 비행기에 최소한의 감독 기능만 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행은 최소 203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최종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업체 S&P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확신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S&P는 미국 경제가 얕은 침체에만 빠져도 기업 파산율이 2배 이상 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가 인용한 S&P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으로 얕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투기 등급 기업의 파산율은 3.75%로 1년 전 1.6%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파산율이 3.75%까지 오르면 202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3.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S&P는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거나 장기화할 경우 투기 등급 기업의 파산율은 6%까지 오를 수도 있고 2021년 3월 이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981년 이후 장기 파산율은 4.1% 수준입니다. S&P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 침체가 발생하면 기간과 폭, 깊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시장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현재 속도가 지속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더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금 보유분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P 애널리스트들은 또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2개 분기 연속 위축됐다가 3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런 반등은 앞으로 주어진 경기 하락의 마지막 환호성이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시사했습니다. 법무부가 각 기관들에게 영어가 미숙한 이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7개 버전으로 배포됐습니다. 법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언어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어로도 공개된 이 보도자료에서 메릭 걸런드 법무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던 상관없이 연방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1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문을 두고 영어 미숙자들과 관여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배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영어 원문 외에도 한국어와 아랍어, 중국어 간체와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와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7개 번역 버전으로 배포됐습니다. 인구조사국이 지난 9월 배포한 2019년 기준 미국 내 언어 사용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수는 6,780만 2,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07만 5,247명으로 1.6%가량입니다. 또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는 49%, 나머지 과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악관이 매해 추수감사절마다 하는 전통 행사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백악관에서 칠면조 사면식을 열었습니다. 어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칠면조 사면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초콜릿과 칩이라는 이름의 칠면조 2마리를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순례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신에게 감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그게 추수감사절 전통이 의미하는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 의사와 간호사, 과학자와 연구자를 생각하라며 2년 전 우리는 추수감사절 맞이 대규모 가족 모임도 안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고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도 업데이트했다면서 오늘 독감 주사와 함께 접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주부터 부쩍 추워진 날씨를 거론하고 짧게 하겠다, 칠면조가 식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농담을 곁들이며 연설 중간중간 칠면조가 소리를 내자 할 말이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간선거에 관해서도 농담을 던졌는데 표는 들어왔고 집계되고 검증됐다며 표 끼워넣기는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1월 22일,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정을 나눴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오늘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차영자 회장은 김치의 날을 기념하고 한국 김장철 정을 나누기 위해 후원받은 김치 100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며 다음 김치의 날 행사 때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밥상에 꼭 올라가는 게 김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네가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갖고 너무 고맙죠. 이렇게 앞으로 또 계속 후원해 주신다고 그러고 내년엔 좀 더 많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충분하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 행사에 참석한 앨런박 뉴저지 하원의원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뉴저지주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경정하고 그리고 이제 김치 만드는 것도 우리 문화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 김치를 어떻게 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김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배추김치 생각하는데 진짜 김치들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사람들 더 가르쳐주고 싶고. 오늘 행사를 위해 김치 100병을 기부한 김치 프라이드 제임스 리 회장은 뉴욕 뉴저지에서 김치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고 김치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뉴저지 한인 주민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김치의 날이 이제 11월 22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김치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김치의 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날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좀 더 알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건강보험사 휴메나와 뉴저지 한인 네일협회도 자리를 함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김치를 넣은 김밥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는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한 신청 접수에 마감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나 한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필머피 주지사와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 등은 총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적다며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 신청 마감 시한을 수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파트 세입자들의 자격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실시했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대신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2달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주 160만 명과 아파트 세입자 90만 명 등 2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92만 8천 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의 수혜 승인을 받으면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는 내년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1,500달러를 공제받고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공제받습니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만 45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가 송부됐는데 아직 못 받았으면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전달 날짜를 확인하거나 한라인 888-238-123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세를 납부했는데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에서 배제된 불법 체류 주민들을 위해 뉴저지 주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납세자 번호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저소득 불법 체류 주민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지난 18일 주 재무국은 납세자 번호 ITIN으로 주 소득세를 납부했는데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달부터 500달러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재무국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ITIN 소지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 8천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번호를 통해 2021년 주 소득세를 신고한 뉴저지 주민 가운데
연방 빈곤선 200% 미만,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 3천 달러인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입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경우 ITIN 소유자당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가족 구성원 4명 모두가 ITIN이 있으면 총 2,000달러를 받는 겁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주정부는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지원금 수표를 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주소로 보냅니다. 하지만 수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데도 12월 15일까지 수표를 받지 못하면 주정부 609-292-64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36곳에 라이선스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는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는 주에서 발급할 계획인 175개 라이선스 가운데 36개를 우선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왔다면 우선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 줍니다. 총 36개 라이선스 중 28개는 민간업체, 8개는 비영리단체가 받았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총 175개 라이선스 가운데 150개는 민간업체, 25개는 비영리단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날 라이선스가 발급됐다고 해도 라이선스 획득 후에도 필요한 서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마리화나 판매는 다음 달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승인된 36개 라이선스 가운데 뉴욕시 민간업체에 발급된 라이선스는 총 13개로 퀸즈와 맨하튼에 각각 4개, 브롱스에 3개, 스테튼 아일랜드에 2개가 발급됐습니다. 이외에도 롱아일랜드 7개, 올바니 4개, 서던티어 2개, 모크밸리 1개, 노스컨트리 1개 등의 라이선스가 할당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중에는 에이즈를 앓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고품 가게와 서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하우징웍스와 소외계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도펀드, 퀸즈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및 성인 취업지원단체 얼반 업바운드 등 8곳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 가운데 승인이 이뤄진 이들에게 이메일로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계속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에게 발송된 승인 통보 이메일에는 신청 절차 및 승인이 완료됐다고 통보하고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투표기 고장 등으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개표를 12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일부 선거구에서 지난 8일을 전후로 투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투표지가 누락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득표수를 계산하고 있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등이 있기에 12월 13일까지 개표 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기 고장 등 문제가 된 자치단체는 머서 카운티와 트렌턴, 퍼스 엠보이와 맨체스터 타운십 등입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창단 18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연주자의 수가 남성 연주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뉴욕 필의 단원은 여성이 45명으로 남성 44명을 넘어섰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용 공연장인 링컨센터에 여성 연주자용 탈의실이 없었을 정도로 남성 1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징적인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뉴욕 필은 1970년대부터 연주자의 성별이나 인종 등 외관을 볼 수 없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단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힝햄 공립학교의 버스기사가 만취 상태로 스쿨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기사는 플리머스 노이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농구 시합을 마치고 14세에서 20세 승객 28명과 성인 감독 2명을 태우고 약 40km 떨어진 힝햄 공립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에 동승한 감독들에 따르면 기사는 차선을 정신없이 바꾸며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몰았고 감독들은 즉시 스위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주하던 학교 버스는 경찰차의 인도하에 근처 주차장으로 유도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기사는 경찰관이 실시한 현장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경찰은 버스를 수색한 결과 술이 반쯤 채워져 있는 720ml 물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